두 번째 발표는 중규모 부문 대전 이문고등학교 사례입니다. 대전 이문고등학교는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학교로서 25학급 중규모 학교입니다. 학생 진로 맞춤형 프로그램 영역에서 학생 주도적 문제 해결 프로젝트 창의학습 콘텐츠 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일반고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담당자 유소재 선생님께서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이문고등학교 교무기획부 소속 교사로서 오늘 저희 학교의 역량강화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잠시만요. 네. 앞에 제가 여러 가지 단어를 나열했는데요. 자기 주도성, 창의적 사고, 4차 산업혁명, 자기 관리 역량 이런 여러 가지 요즘 사회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역량인데 이런 것들을 어떤 말로 귀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합친다면은 어떤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이문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역량을 문제 해결 문제 해결력이라는 것으로 귀결시킬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켜주기 위해서 저희 학교는 창의학습 콘텐츠 나눔이라는 프로그램을 자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창의학습 콘텐츠 나눔은 앞서 보여드린 역량을 통합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선생님들께서 직접 기획하셨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 학생들은 자신이 어떤 주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사소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혼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낮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별 탐구 활동을 진행하고 또 협력 교사와 학교의 각종 인프라를 활용한 활동을 통해서 탐구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되는데요. 그 결과 학생들의 역량은 증폭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교내 프로젝트에 만족하지 않고 교회 프로젝트에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학교 밖을 나갈 때 단순 지식보다는 삶을 삶에서 실천하는 역량을 갖추고 떠나는 학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의학습 콘텐츠 나눔 프로그램은 세부 과제로 학생 성장 진로 프로그램에 속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2018년 3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이니까 현재 거의 이제 5년이 다 돼 가는데요. 저희 대전 이문고등학교에서 굉장히 학생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참여 대상은 전교생이고요. 이 활동은 5명 정도의 학생이 팀을 이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의학습 콘텐츠 나눔의 운영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학생들의 콘텐츠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심사팀이 있고요. 또 그 콘텐츠별로 협력 교사가 따로 붙어서 협력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해주고 또 행정적인 지원까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창의학습 콘텐츠 나눔 업무 자체를 담당하는 교사가 있고요. 또 저희 이제 지역사회와 같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저는 주로 이 창의학습 콘텐츠 나눔의 협력 교사로서 매 학기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입장으로서 이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창의학습 콘텐츠 나눔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의 콘텐츠가 있으면은 거기에 각기 다른 진로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활동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 동아리 활동이나 학술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예를 들면 과학이라는 과학에 공통적으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데요. 저희 이 창의학습 콘텐츠 나눔은 하나의 콘텐츠에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 예술에 관심 있는 학생 이렇게 다양한 진로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활동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기타 이제 코로나로 관련된 활동에서는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온라인 화상회의를 이제 독려하여서 그런 식으로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 학교 수학 분석 결과인데요. 일단 저희 학교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대전의 대덕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교사의 열정도 대단히 높은 편이고요. 또 주변의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에 대한 그 믿음이 굉장히 높으신 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전에 약간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문화적이나 교육적 혜택을 다소 좀 이렇게 만족스럽게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현실인데요. 사실 이제 더 나아가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판단했습니다. 단기간 일회성 교육 프로그램, 그냥 단순히 한 번 특강을 하고 학생들한테 뭐 소감을 받는 정도, 또 교사 중심 활동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어떤 수동적인 학습 분위기, 또 학생 혼자 그냥 스스로 자기 혼자 끙끙거리면서 어떤 문제를 풀거나 학습하는 상황, 또 다양한 탐구 주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교과서에 있는 탐구 활동만 학습하는 태도,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판단을 해서 그 해결 방안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 활동, 또 학생 중심 활동, 또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측면, 또 혼자가 아닌 팀을 이뤄서 협력하는 학습 상황을 제공하고자 저희 창의학습 콘텐츠 나눔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운영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그 스스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또 과학, 사회, 예술 분야 등 창의 융합적 사고를 함양하고, 또 무엇보다 새로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태도를 함양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네, 구체적인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에 창의학습 콘텐츠 나눔을 진행하겠다는 공고를 먼저 합니다. 뭐 공고 방법은 뭐 교내 방송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이제 저희 학교는 네이버 웍스라는 그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네이버 웍스를 통해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전체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콘텐츠를 기획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이제 우리 이런 콘텐츠를 진행하자라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저희 콘텐츠 활동을 도와주세요라는 협력교사 선생님들을 모시러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주도성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계획서를 접수를 하고요. 그럼 심사팀에서 활동 계획서를 심사를 하고요. 이제 심사에 통과된 팀은 중간 협의회나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의 콘텐츠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학기 말에는 최종 발표회를 갖고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활동 자료집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 주제를 제시했는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 주제를 직접 제작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재개발 문제와 해결 방안, 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동북공정 알리기, 치약 함유 미세 플라스틱 대체 섬유 탐색 및 천연 치약 제작, 이렇게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우리 주변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콘텐츠 활동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특강을 먼저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콘텐츠 활동이 4월 달에 시작한다면은 3월 달에 미리 학생들에게 탐구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처리 방법 특강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초 통계학 특강 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탐구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이때도 앞서 저희는 단기간 활동을 지향했기 때문에 이러한 특강도 5일 이상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학생 활동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은 제일 처음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 계획서도 단순히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이 아니라 굉장히 그 심도 있는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원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콘텐츠를 선정한 이유, 월별 세부 계획, 이론적 배경 및 조사 내용, 또 실험 설계, 운영비 사용 계획까지 포함시켜서 아주 고난도의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 학생이 작성한 계획서 예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월별 활동 계획, 또 방학 계획까지 이렇게 포함되게 됩니다. 이 학생들의 경우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의 주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치약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러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치약을 한번 제작해보자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단순히 그냥 치약을 어떻게 제작할까라는 것이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성분에 대한 문헌 조사를 실시하고 또 이렇게 그러면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뭐 성분은 뭐가 있을까라는 자료 조사를 하고 또 치약을 만드는 과정까지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학교 측에서는 양질의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비 사용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직접 운영비 사용에 대한 계획도 작성하도록 지도합니다. 이제 콘텐츠 예시인데요. 이제 이 학생들은 우리 지역의 재개발 문제와 해결 방안이라는 콘텐츠 주제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제 설명에 앞서서 이 학생들이 이제 간단한 영상을 하나 제작했는데요. 영상을 잠깐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학습 콘텐츠는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 융합적 사고와 도전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학생 주도적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필요한 프로젝트 운영비는 전액 고교 역량 강화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의학습 콘텐츠 나눔 발표는 저희 학교에서 한 학기에 한 번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형 활동입니다.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스스로 추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참여도도 현재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문고등학교 교내 콘텐츠 공모전에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상권을 조성시키자는 목적에서 활동한 우리가 산다 팀 우산입니다. 저희는 평소 우리 지역인 신탄진에서 생활하며 신탄진역 부근 지역의 치안 문제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신탄진의 중심 명소인 신탄진역 부근에 건물들이 많이 낙후되었음을 느꼈고 우리 지역을 부흥시키자는 목적에서 지역 재개발에 대한 시의 거주민들과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찾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신탄진 지역 재개발 탐구에 앞서 우리가 사는 신탄진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신탄진 각동의 인구수와 밀도, 연령별 각동 거주민 인구수 등을 조사해서 신탄진역 부근구역 재개발에 대한 구역별 의견을 예측해보고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습니다. 또 저희는 낙후지역 재개발 시 나타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들을 예측하고 긍정적인 효과 중 특히 상권 활성화 효과에 집중해 활동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번 교내 콘텐츠 활동을 통해서 저희는 지역 상권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다양한 관점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얻었던 양측의 의견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직접 모의로 디자인을 해서 지역 경제의 광고 디자인이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과 평소 지역 상권의 변화에 대한 바람과 미약한 상권 발달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활동을 통해서 추후에 진행된 시민 공유 공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튼튼한 지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까지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가까운 곳부터 차근차근 가꿔 나가는 이문고등학교 우산팀의 콘텐츠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학생들은 직접 저렇게 주제를 스스로 찾고 또 활동 계획까지 스스로 저렇게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컨텐츠에서도 다양한 진로를 가진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즉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 또는 도시개발에 관심이 있는 학생, 더 나아가서 공간에 관심이 있어서 공간을 디자인하는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그럼 우리 지역이 간판이 지금 이렇게 지저분한데 설문조사를 토대로 간판을 이렇게 한번 바꿨을 때 도시 모습이 어떨까라는 식으로 이제 콘텐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다른 콘텐츠로 습기 차단 이제 마스크 제작하기 팀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교내 메이커실을 활용해서 직접 제습제 성분은 뭐가 있는지 자료 조사를 하고 직접 제습 성분이 부착된 마스크를 제작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와 관련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과학적인 측면으로만 접한 것이 아니라 저희 백신 보급이 불안정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학생들이 그 마음의 백신 배지라는 것을 직접 제작해서 그 이제 백신 위로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또 이제 이러한 활동을 한 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 중간중간에 이제 중간 보고회를 갔습니다. 중간 보고회는 협력 교사가 같이 참석해서 학생들의 활동을 더욱 독려하고 또 피드백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이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단순히 또 그냥 간단한 보고서가 아니라 거의 학부 논문 수준의 그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잠시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를 보시면요. 네, 이렇게 꼭 포함되어야 될 내용과 더불어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한 표나 그래프, 또 그림, 그 다음에 참고 문헌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작성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PPT로 돌아가서요. 그리고 그러한 긴 보고서를 이렇게 포스터 형식으로 축약하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료 해석 능력이라든지 자료 정리 능력까지 함양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교내에 발표회를 가져서 이제 교실에서 학생들은 다른 팀의 그 콘텐츠 활동을 시청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 기회가 확산됩니다. 저 친구들이 이번에 이렇게 콘텐츠 활동을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또 자료집도 제작하고 교내 전시회를 갔습니다. 이렇게 또 그리고 학생 생활 기록부에도 기재되기도 하고요. 운영 경비는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창의적 사고 역량과 자기 주도 역량이 이제 함양됐다고 판단을 했고요.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자기 주도 역량과 창의적 사고 역량이 학생들에게 길러졌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으로는 모두면 협력 활동과 활동 주제를 선정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자기가 궁금하고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는데 다른 모두먼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그것을 해결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는 시행착오를 해결하려고 가설을 다시 세우고 재실험을 진행해보며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파악했던 것, 즉 탐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영 성과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은 능동성과 성취감이 신장됐고요. 앞서 영상에 나왔던 학생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교내 활동에 멈추지 않고 대덕구 프로그램이라든지 시민 공유 공간 조성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학습 의욕도 덩달아 고취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그 진로 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확대되기 때문에 추후에 그 과목 선택과 더불어서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학습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의식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한 경험은 학생들이 학교 밖을 나가서 새로운 상황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신문 기사에도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향후 계획 및 제언입니다. 저희 학교는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점학교고 또 에듀테크 선도학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잘 살려서 관련 주제 탐구를 활성화하고 에듀테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학생 활동 시간 확보를 위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일부인 수업량 유연화를 도입하여서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그 교과 수업과의 연계성을 더불어서 어떤 심화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미래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미래교육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 앞에 있는 것을 사소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미래교육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창의학습 콘텐츠 나눔을 개발했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지금 현장 저희 온라인으로 우리 발표회 현장이 송출되고 있는데 현장에 좋은 반응이 있어서 제가 그 반응 몇 개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내용이 너무 실제적이고 창의적이고 직접 현장에서 필요한 질 높은 프로그램인 듯합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또 한 분은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돋보이는 사례 발표 감사합니다. 라고 메시지 주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수고하셨고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